국가 중에서 아직도 자살률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선진국이 이 단어가 어울립니까? 차별과 평등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양정수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지금도 이 노동자들에게 탄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 나라입니까? 뼈 빠지도록 일을 해도 평생 적자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끌고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서 농민 생존권을 외치며 지금도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노점상들의 노점을 아무런 대책 없이 싹쓸이 강제 철거를 해서 가난한 노점상들의 생계 대책을 끊어놓는 이 나라가 선진국이란 말입니까? 개진국입니까? 저 성남 대장동 사건을 보십시오.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대장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땅과 집을 시세의 반값으로 강제로 뺏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뺏을 수 있도록 개발 특혜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철거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서 특혜 분양을 받아서 분양 사기를 쳐서 입주민들의, 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건설업자, 정치인들, 법조인들, 이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돈잔치를 벌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 선진국 땅에는 개발지역에서 개발지역 개발을 하는 이 개발지역은 다 대장동입니다. 왜냐하면 돈잔치를 할 수 없는 개발지역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돈잔치를 할 수 있는 지역만 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을 보십시오. 수협이 돈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을 온갖 폭력을 다 동원해서 강제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작구청과 동작경찰서, 이 서울시청은 자본 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철저하게 수협 편에 서서 그 철거민들, 그 구시장 상인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압의 과정, 탄압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차별과 불평등 그 자체였습니다. 이 차별과 불평등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세균 열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이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이 시청은 앞장서기는커녕 이 구시장 상인들에게 탄압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이런 선진국 반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본만을 위해서 경제가 기형적으로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의 민주는 없고 자본의 민주만 있는 나라 아닙니까? 복지 대신 가난한 노동자, 가난한 소아민, 우리 빈민들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계속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이 나라,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이 나라, 선진국 당장 때려치우고 차별과 불평등을 갈아엎고 비정규 제도를 철폐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노점상들의 생계가 보장되고 가진 자들의 돈잔치를 위해서 철거민들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나라, 있는 자들의 돈잔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 평등한 나라를 위해서 불평등과 힘있게 싸워갑시다. 장래 일정에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동지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말씀 드리며 수산시장 승리로 동지들에게 화답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투쟁! 이 앞주 토요일에 마포하연 박종경 열사 3주기 추모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금 말씀드린 나세균 열사는 시협의 잔인한 폭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시가 죽였습니다. 동작구청이 죽였습니다. 악질 자본 수협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악질 동작경찰서가 나세균 동지를 죽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벌써 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은 폐쇄 위기에 닥쳐왔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현대화 사업 때문에 바로 수십 년간 어민들의 고열을 짜고 상인들의 고열을 짰던 수협은 아직도 뻔뻔하게 상인들에게 수탈하고 서울시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적폐 수협을 반드시 몰아내고 수산시장 승리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생 3법을 어제부로 발의했습니다. 노동의 돌봄기본법, 그리고 농민기본법, 그리고 저희 도시민들이 발의한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은 정치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노점상을 했었다. 내 부모님이 어렵게 노점을 해서
나를 가르쳤다고 정작 이야기를 하고, 또 선거 때가 되면 오뎅 먹고 여러분들에게 악수하고, 그리고 나서는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 납부하고 수십 년간 탄압을 반복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당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덕고려기가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그리고 많은 가족들과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의 전덕고력이 아니라 당당한 경제의 주체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입법 총론을 성사시켜서 우리도 떳떳한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고 힘차게 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이해와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셋으로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앞으로는 더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3개 단체가 또 좁혀가고 또 좁혀가서 꼭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 어느 대학에 파란 잔디가 있습니다. 그 잔디를 바라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헌데 학생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희가 얘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잔디를 밟고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길 내, 이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야. 그러니 길을 내줘. 길을 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점상들, 내가 이 자리에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그 학교처럼 길을 내줘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달아서 우리 노점상들을 마구 짓밟고 있고 또 내쫓고 있습니다. 생계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 나라 이 정부에서는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한답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뎅먹으로 나타나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꼭 돈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돈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거 돈이나 잔뜩 받아야지. 그 새끼들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서민들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가진 자들, 있는 자들에 의한 정책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 노점상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노점상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만이라는 인원을 모아서 국회에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한 노점상도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그새김 같은 이런 동기들이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뭉치고 또 뭉쳐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노점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투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청원 반드시 성사시키자! 시키자! 네. 빨간 문제 죽자! 해결하라! 바로 여러분들의 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려서 우리 밝은 세상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되는데 조리원 원장이 그냥 해주겠다고 시위도 하고 또 이런 서한도 전달하시게 만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12월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정기국회 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연내에는 주요한 민생개혁 과제들이 입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위원장으로서 당이 그렇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야당의 반대와 발목 잡기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저는 패스트 트랙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패스트 트랙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규정을 해도 그것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는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신속 처리 안건으로 규정되면 언젠가는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당사회까지 방문하셔서 이런 뜻을 전달하도록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옛날이고 저 안쪽으로 저를 아 그래요? 아 내가 인터넷 계속 그다음에 대장동 방지 4법 이렇게 해가지고 범한 촉구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공공 4일 지출 비용은 OECD 주요 국내 총생산 대비 35위, 산재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진소형 사상 무기국내 공비정당에 매달려 문재인 정권 탄생과 184 민주당을 몰아준 민중에 대한 배신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 위기 시기 민생 예산을 돌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국회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역 개선비는 17조 3,300억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32%를 훨씬 더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군비 정액과 관련 그 이유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주장해 왔으나 이것은 임기내 좌절이 되었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조건은 누가 달았습니까? 그 조건을 누가 무시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조건을 달았지만 우리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그 조건을 무시하고 테마적인 협상을 하고 전시 작전권 환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화와 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부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동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61년도에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민주주의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요구에 따라서 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군비정강을 반드시 하겠다고 난립니까?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평화와 종전선언과 통일을 원하면 남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한다고 하고 4.27 판문점 선언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오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나 하는 기대 솔직히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시작전권 환수 14년간 얘기했지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조건만 늘어서, 미국에게 조건만 늘어서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국방 예산과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합니다. 올해 53조인데 내년에 55조로 국방 예산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1조 납부하고 있는데 국방비 인상에 맞춰서 함께 올린다고 합니다. 그 국방 예산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청년들 힘든데 국군 장병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면 또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F-35 항공모함 사드 배치하는데 그 돈 다 씁니다. 그리고 미군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내는데 그 돈 다 씁니다. 지금 불법 사드 배치로 김천, 성주에서는 매일 아침 싸우고 있습니다. 불법 사드 배치를 막아내겠다고 할머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오늘 아침에도 막아내셨습니다. 이 한반도의 현실을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살기 힘든데 청년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들, 성주와 김천에 사는 주민분들도 너무나도 힘든 수국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더 이상 물러올 수 없는 낭떠러지 같습니다. 이 낭떠러지에서 조금만 더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또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주권을 외치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한반도를 되찾겠다고 미국에 맞서자고 나서는 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 코로나 시대 들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원래도 내기 어려웠지만 코로나 시국 들면서 수업은 점점 더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지고, 이 수업은 대학 수업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며 등록금을 아까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등록금 그냥 돈이 많아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대학 가는 학생들 미래 사회에 잘 살라고, 교육 잘 받아서 사회에 잘 나가라고 정말 등골 빠지게 벌어서 보내주시는 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려운 친구들은 알바를 해가며 자기 등록금을 자기가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바 구하기조차 어려워서 대학을 다니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나서야 합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민생, 학생들의 교육권, 우리 사회의 가장 극명한 문제들, 이런 것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국가는 지금 전시작전권 환수는 고사하고 국방 예산에 미국에 돈 주는데 급급합니다. 민생과 민중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민중이 떨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청년 학생이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습니다. 3.1운동이 그러했고, 4.19 혁명이 그러했고, 5.18 광주 때도 그러했고, 6월 민주항쟁 그러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촛불 정국을 만들었던 16년 촛불이 그러했습니다. 청년 학생들 고통받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떨쳐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민생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학생이 청년 학생이 앞장서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역행하는 무분별한 무기도입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중단하라.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의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수준에 이른다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됩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그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의 임금에서 빼주겠다고 하는 해비한 주장입니다. 온당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재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행태를 벌이고자 한다는데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기재부는 들으십시오. 밀린 임금이나 정당히 지급하십시오. 법의 해석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추가근로 수당 등을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재부가 계획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의 총인건비 산입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그 배상금을 꺼내가겠다는 꼼수 중의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낯뜨거운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십시오. 행사하려고 하는 기재부를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나라 국간을 열어야 될 때 이는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국간 닫기만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기재부의 잘못된 재정 운영, 그 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잘못된 통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해체만이 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문제 외에 철도에는 지금 큰 현안이 또 기재부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에 의해서, 그리고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을 2018년에 노사 간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노사의 정말 노력 끝에 만들어진 일이었고 이는 기재부의 승인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된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다시 한번 성과급 지급 기준을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수년간 철도 노동자들에게 고통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계약을 시도하는 것을 저희는 납득하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기재부가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권을 방해하고 있고 또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그걸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 계약 시도를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철도 노동조합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위해 현재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겨울철에 저희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는 기재부의 통제 속에 잘못된 지침 속에 우리가 노동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저항이며 이 계약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국회 앞에 나서게 된 것은 이제 기재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나마라도 통제하고 내지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와 기재부가 이런 계약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비임금 지급 거부 기재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은 넘어서울 젠더팀에서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바로 옆 건물, CU 건물 저 위에 전광판이 다들 크게 잘 보이실 겁니다. 얼마 전부터 폭력이 자행될 동안 지자체는 이런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가 규제 없이 전광판에서 광고가 계속되었던 그 게시되었던 곳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묻고자 이곳에 서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일요일에 대각선에서 보이는 곳에서 저희가 녹색당 정당 연설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날의 주제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였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곳에 오가는 많은 시민분들에게 차별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지금 보이는 이 전광판 앞에 써서 저희가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스탑이라는 이 문구와 함께 보이는 이미지 곳곳에 차별이 덕지덕지 상징화되어서 상당히 자극적인 광고가 커다란 전광판 앞에 계속 보였었는데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게시한 이 내용이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불평등을 양산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마치 이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의 이익과 이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프레임화를 만들어서 평등을 곡해하고 또 차별이 만연한 이 사회 풍토를 역이용해서 소수자들의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차별을 재생산한 것인데요. 이런 광고가 또 게시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차별금지법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정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차별을 마치 평등인 양 말하면서 재생산하는 이 땅에서 이 차별금지법은 알다시피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경험하는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이유, 청소년이라는 이유, 장애인이라는 이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다양하게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시공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차별을 폭로하고 공존을 위한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또한 단일한 누군가만의 서사의 삶이 아니고 누군가부터 굉장히 매여있거나 묶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채로운 서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돌봄이 실천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돌봄을 개인의 문제로 한원하는 사회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저희는 끊어내고 공적 감각으로서의 돌봄이 사회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더는 흉으로부터 세상을 내어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는 답변이 40%,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이 39%, 멀더라도 일부러 남녀 공용 혹은 장애인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32%,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는 응답 또한 36%였습니다. 이렇듯 실상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을 위협한다는 것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본 보고서를 보면 트랜스젠더의 성별 분리 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방지 및 지원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세계 28개 이상의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여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민원 대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의 여러 지침들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미용학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화장실 이용이 침해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인권위와 법원 결정을 통해 해당 학원 원장의 민원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셋째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모든 공중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곳 서울은 2016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입법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듯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운영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사실상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여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게 이상된 그 토론회를 하러 왔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러한 그 목의 광고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서울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또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고서 성적 지향, 선별적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 우리는 확인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핑계를 대온 10몇 년 동안의 그 세월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을 비롯한 주류 정치권들이 그러한 이제 핑계를 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그런 의견들의 하나의 사회적 의견이다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했는가. 아직도 사람들이 무엇이 의견인지 민주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의견을 나누어야 될 그런 의견인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지 이것을 아직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를 지금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광고를 보시고서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에 필요한 이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가 처음에 2006년에 처음 공고했던 차별금지 법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러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5개 광고물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는 광고에서 어떤 특정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표시하는 그런 광고를 차별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규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그동안 발의되어 왔던 차별금지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러한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그 5개 광고물 비롯한 여러 가지 광고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에서 어떠한 내용들은 차별을 이제 표시 조장하는 내용들로서 우리가 막고 규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훨씬 명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단지 그 규정 하나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혐오 표현을 이야기할 때 혐오 표현이 우리가 이제 모두 다 막아야 될 해악이 높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차별금지법이 하게 됩니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 리포트라는 이제 보고서를 함께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혐오 표현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이나 비하하고 또 차별이나 폭력을 선전이나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 표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해악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이러한 표현들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지 나쁜 표현이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차별들, 우리가 없애나가야 될 차별들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주목해서 그런 강화하는 표현들을 혐오 표현이라 이름 붙이면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발언에서 나왔듯이 한국 사회에 지금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이번 그 광고에 실렸던 트랜스젠더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해서 겪는 차별들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혐오 광고의 내용을 보면 트랜스젠더인 사람은 어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그 차별을 조장하는 그리고 폭력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차별과 혐오를 담고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런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소수자가 성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인 사람들이 성소수자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그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주장하고 싶으신 것은 성소수자를 누군가가 성소수자다라고 악용해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까, 결국은? 어떠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떠한 성별, 어떠한 성적 지향, 어떠한 성별 정체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용될 수 성소수자를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푸는 것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방식입니까? 이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성소수자가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이것을 악용해서 이러한 것들이 악용당할 수 있으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하지 말아라.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말아라 라는 걸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그러한 의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표현을 하지 말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되는 표현인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어떠한 해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책과 규제책을 공공에서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14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사실상의 이 혐오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지 못하는 정치, 그리고 공공에서의 이런 규제의 공백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그 광고가 버젓이 서울 곳곳에서 틀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이제 2021년인데요.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배우지 못하고 있는 정치법, 거대 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정치법의 각성을 요구하면서 차별금지법 연대 제정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그 이유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의 좌표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도심 내 혐오 차별 광고 즉각 중단하라!